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늘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자합장 선거에 입후보 하시는 분들과 관계되시는 분들께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 방침과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 준비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위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을 위한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여 함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하는 재반 신고 신청 및 홍보인 세물, 제출기간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전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입후보 안내와 관계 법규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등에 대하여는 잠시 후에 담당 계장이 소관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질문을 하시어 의문점을 해소하시기 바라며 오늘 설명회를 통하여 후보자로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후보자의 정견, 정책에 의한 선의의 경쟁 속에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도의원의 단속 방침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품선거 척결을 위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방침 안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품선거 척결이라는 의미가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입니다. 공직선거에서는 요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건품선거가 많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조합장선거에서는 아직까지 건품선거, 돈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입후보 예정자분들 대부분이 건품선거, 다시 말해 돈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이라도 돈선거를 한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입후보 예정자에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심하다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수의 선량한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투를 좀 많이 쓰는데요. 그것 좀 감안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달력 보니까 조합장 선거 44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듣기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자택 찾아가 건품살포 시도, 조합장 불법선거 후보자 적발, 경북조합장 돈선거 기성, 돈살포 눈띄게 혼탁, 여전히 돈 뿌리는 조합장 선거,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조합장 선거.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지역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도대체 조합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길래 이런 기사가 난 겁니까?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조합장 선거하면 연상되는 것이 건품선거, 돈선거라고 합니다.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군수선거도 있고 군의원 선거도 있는데 왜 유독 조합장 선거에 있었으면 건품선거, 돈선거가 연상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 좌합장 선거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것은 첫째, 선거인 수가 적기 때문에 돈 선거에 대한 유혹이 있다. 둘째, 돈으로 표를 사는 노골적인 매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고발 171건, 서울에 56건을 조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매수행위, 기부행위에 대한 고발한 것이 171건 중에 117건, 68.4%, 서울에 한 것이 56건 중에 39건, 69.4%. 조치 내역 중에 매수행위, 기부행위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선을 위해서 돈을 쓰는, 다시 말씀드려서 돈으로서 표를 사서 당선되려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좌합장 선거가 이런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금품 선거, 돈 선거로 얼룩진 좌합장 선거가 된다면 이 후보 예정자 본인뿐만 아니고 이 후보 하려는 좌합은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좌합장 선거에 있어서는 이런 금품 선거, 돈 선거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3월 13일 실시되는 좌합장 선거와 관련한 조치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좌합장 선거 관련해서 조치 사례입니다. 좌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2018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 기간 중에 농협 하나로마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총 235만 원 상당 소고기 선물 세트를 좌합원 47명에게 제공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조합수가 사실상 가장 많습니다. 또한 금품선거 적발 사례 또한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금품선거의 근원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금품선거의 근원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런 인식을 심어주더라도 이런 거 다 무릅쓰고 단속 영역을 집중 투입해서 금품선거 척결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서 금품선거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품선거 행위자는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품선거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해서 위반자는 선거 현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금품선거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입후보 예정자분들이 금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선량한 지역민들이 범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선량한 지역민들이 과태료 폭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셔가지고 이번 좌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단속 방침은 금품선거 척결이다, 이거 하나 하고,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돈 액수에 관계없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조합장선거에 뜻을 두고 계신 입 후보 예정자분들 모두가 금품선거 없이 돈 선거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그 원인 자체가 뭐냐면 이게 금품 선거가 조합장 선거에서 이제 금품 선거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특단의 조치로 저희 선관위가 이제 맡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떤 이런 뭐 금품 선거나 이런 부정 선거 관련해서 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선거 사무 안내 책자 하나씩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책자에 따라서 뭐 등록 요령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이렇게 넘겨 보시면 목차가 있고 그 목차 다음에 보시면 그 파란색 페이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개요 부분이 있습니다. 개요 부분. 작년 6월 달에 우리 이제 뭐 군수님, 군의원님 이렇게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죠?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는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게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하고 이렇게 조금 그 혼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위탁 선거법하고 그 다음에 농협법 그리고 이제 그 부속되는 정관의 이제 이 선거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 책자도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크게 그 주요 일정을 보면 후보자 등록이 40 며칠 남았죠, 그죠? 40 며칠이 아니구나.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뭐 설 끝나고 하면 이제 바로 후보자 등록인데 26, 27일 이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첨부해야 될 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서류 같은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하셨다가 26일 날은 그냥 이제 준비된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제출만 하는 거지. 26일 날 임박해서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늦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준비된 거를 가지고 저희 선관위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뭐 틀린 게 없느냐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선거 등 기간 임박해가지고 하려면은 나중에 뭐 또 괜히 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언제든지 오시면 이제 저희가 뭐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후보자들 몇 분은 가끔 저희 선관위에 들르셔가지고 뭐 이런 거는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뭐 차 한잔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오시는 분만 오시고 안 오시는 분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죠? 이제 어차피 출마하실 거니까 저희 선관위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로라도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공고일이 2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는 이제 지금 떼시는 건 아니고 2월 21일 그날 이제 선거일 공고를 하니까 그 이후에 2월 21일 이후서부터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등록을 하시고 26, 27일인데 첫날 다 하세요. 첫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26일 날 다 등록을 하시고 이제 기호는 27일 날 6시 이후에 이 장소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추첨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정당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3월 2일 날까지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인쇄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미리 이렇게 안을 미리 만드셔가지고 저희 선관위에 반드시 검토를 미리 맡고 그렇게 본 인쇄를 들어가세요. 이게 왜냐하면
괜히 잘못 인쇄를 하게 되면은 또 다시 버리고 다시 해야 되니까 안을 만드셔 가지고 그 전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확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본 인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을 후보자마다 2명씩 저희 선관위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무는 아니고요. 그 권리죠, 그죠? 그러니까 2명씩 선거인 중에서 선정해서 후보자가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이제 투표를 하고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바로 이 장소에서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개표를 하고 선거가 7시서부터 5시까지니까 투표함이 오고 개표를 시작을 해서 하면은 한 9시 경이면 어지간히 이제 당선자가 다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 바로 연이어서 또 이 자리에서 이제 당선증을 받게 됩니다. 당선증 수여식을 하게 되니까 뭐 인근에 계셨다가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3쪽을 보시면요. 선거일은 3월 13일로 날짜가 정해지는데 이제 이런 날짜들이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위탁선거법에 보면은 3월 둘째 주에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은 28일서부터 13일. 임기가 3월 21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거하고 나서 당선이 되시면 일주일 있다가 바로 출근을 조합장으로 이제 바로 직무를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임 제한은 그 비상임은 연임 제한이 없고 이제 상임 같은 경우는 2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이 이게 좀 되게 제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는 이제 후보자만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은 이제 뭐 명함, 벽보, 공보, 어깨띠, 그 다음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그리고 조합 홈페이지에 자기 지지 글 올리는 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 한 명이죠, 그죠? 지금도 가끔 이렇게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안 됩니다, 배우자도. 이건 이제 그 배우자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지금 개정 법률안이 뭐 제출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행 법은 오로지 후보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 저기 막 전화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선거 운동은 선거 운동 기간에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또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 게 뭐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이런 거는 이제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운동이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냐, 그리고 어디까지가 이제 뭐 단순한 그냥 의견 제시냐, 이 경계를 사실 구분 짓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이번에 뭐 누구 나온다더라 이 정도 얘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이제 뭐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선거 운동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4페이지에 보시면 투표 시간은 3월 13일 아침 7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혹시 또 지방선거는 이제 6시까지라서 혹시 그 혼동하는 또 조합원 있을 수도 있는데 5시까지다라는 거를 저희도 이제 충분히 많이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방법은 저희 지금 8개 읍면에 각 하나의 그 투표소가 설치가 됩니다.
투표소 설치 장소는 지금 별도로 저기 인쇄된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각 8개 읍면에 이제 투표소 설치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투표소 설치 장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 내에는 아무 곳이나 8군데 중에 아무 곳이나 가셔도 됩니다. 이 명부가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이렇게 시군에서는 하실 수가 없고 우리 청송군 관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은 관내 면별은 상관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송 영양 축협 같은 경우는 영양에 주소지가 있는 분은 청송에서는 하실 수가 없고 영양군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표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투표가 끝나는 즉시 투표함을 가지고 와서 개표를 하고 바로 당선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선인 결정은 만약에 이제 표가 뭐 100표 이렇게 동점이 나왔다 이러면은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청양군 의원을 뽑을 때 이제 막 같은 표가 나와가지고 후보자가 왔다 갔다 막 바뀌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후보자 등록 절차인데 이 등록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괜히 미뤄두시지 마시고 선거일 공고일이 2월 21일이기 때문에 2월 21일 날부터 바로 이제 이 첨부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선관위에 오셔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상이 없느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이 선거권이죠.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는 권한, 조합원이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전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법적 결격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쭉 읽어 보십시오. 그런 어떤 특정 전과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각 이제 정관에서 정한 결격 사유들도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정관상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임기 만료일 전 이제 90일 이전에 이제 사직했어야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뭐 여기 이런 직에 해당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본인이 내가 이제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따져 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조합자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이미 90일 전에 관뒀어야지 되는데 이게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조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뭐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지 돼요. 뭐 경업 관계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이제 증명서를 제출하실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산림조합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산림조합 후보자분들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 법적 결격 사유에 그 가로 5번 꼭지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 8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그리고 성폭력 범죄 그런 범죄 그 두 가지 범죄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이제 2년 동안 출마가 정지되도록 1월 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데 해당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